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호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태권도사에 대한 전통주의적 입장의 핵심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것 하나만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 너댓 명이 일본의 비행기 기술을 배우러 갔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유학하면서 틈틈이 당학원이라는 데를 가서 일본어를 배웠다고 합시다. 4년 공부하면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취미로 일본어를 배운 거죠.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강학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누가 봐도 이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는 강학원에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인 한본어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국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한본어가 일본어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나라 말에서 온 것일까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본어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쓰던 한국어와 아니면 일본어 중 어느 것과 더 비슷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사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미술사를 판단할 때는 그림이나 조각 양식이 서로 어느 것과 비슷한지를 보고, 음악사를 판단할 때는 음악 양식이 서로 어떤 것과 비슷한지를 보는 거죠. 한본어라는 가상의 언어가 원래 한국어와 비슷하다. 왜? 한국 학자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끝인 겁니다. 여기에 누가 토를 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학하면서 일본어를 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본어는 일본어에서 온 것이다. 그 사람들이 당학원이라는 것과 비슷한 강학원이라는 간판도 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하루에 한두 시간씩 취미로 외국어 배워서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이제 태권도사에 대해서도 직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각자 유학을 갔습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가 유학하면서 틈틈이 강도관 등의 도장에서 가라데를 일부 배웠어요. 즉, 자기 전공 공부하면서 취미로 가라데를 수련한 거죠.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무슨 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누가 봐도 이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는 무슨 관에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무예인 태권도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 무예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나라 전통 무예에서 온 것일까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것 역시 단 하나입니다. 태권도가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동작인 태견 아니면 가라데 중 어느 것과 더 비슷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문화사, 즉 문화의 역사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태권도가 원래 태견과 비슷하다. 왜?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끝인 겁니다. 이런 동영상 자료들을 보시면 실제로 태권도가 태견과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태권도의 가라데 유입론을 주장하는 많은 논문들이 태권도는 왜 태견과 비슷한가에 대해서도 같이 따집니다. 즉,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태권도는 태견과 더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토를 답니다. 그 사람들이, 즉 태권도 가르친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하고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유학하면서 가라데를 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죠. 아니, 전공 공부하면서 취미로 수련한 무예를 얼마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랑 무예랑 같은가 다르지 않는가 하는 반론이 있을 겁니다. 예, 사실 역사적 전승과 흐름의 특징은 같습니다. 언어나 무예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 문화적 요소이죠. 우리가 취미로 1, 2년 영어 공부해서는 실제로 한국어랑 더 비슷한 콩글리쉬밖에 못하듯이 무예도 취미로 1, 2년 연습해서 그 정도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태권도는 금방 배울 것 같은가요? 그렇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한 20대 이상 되어서 처음 태권도 시작하는 외국 사람들 가르쳐 보세요. 발차기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돼요, 그냥. 쉽게 안 됩니다. 외국 현지에서 태권도 가르치는 현지 사범님들의 태권도조차도 이상하게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오랫동안 수련해서 현지에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적응 못하는 겁니다. 단 요새는 아주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한 선수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 못지 않은 태권도 자세가 기본 자세가 잘 나오죠. 이거는 태권도를 많이 해보고 외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광복 직후 1세대 태권도 지도자들이 태권을 안 배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분들이 태권을 배웠다거나 조사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태권은 민속무예입니다. 그건 민속무예라서 민속적으로 전승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태권을 안 배워도 발차기는 원래 다들 합니다. 그건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 학원 안 다녀도 사투리 다 하는 것과 같죠. 태권을 안 배웠기 때문에 태권이 전성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너 경상도 사투리 학원 다닌 적 없으니까 네가 아무리 경상도에서 살았더라도 경상도 사투리 배웠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주로 관의 이름, 도복, 띠 등을 가지고 증거를 삼는데 이게 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논의하면 이런 반론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만들면 다 전통무예냐? 여기에 대해서 제 대답의 핵심은 태권도를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 위에서 태권도 자체가 태권과 더 비슷하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한문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영어와 더 비슷하면 영어에서 온 거라고 봐야 하고 일본어와 더 비슷하면 일본어에서 온 거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한국 사람이 새 언어 한본어를 만들었는데 가상이죠 물론 이게 한국어와 비슷하다? 그러면 빼박으로 그 한본어는 한국어에서 왔다고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무예를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전통무예인 태권과 비슷하다? 그러면 빼박이죠. 그 사람이 뭘 배웠든 한국 사람이라면 그 무예는 한국 전통무예에서 왔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모든 역사가들이
문화사를 판단할 때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역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태권도사를 판단해야 할 겁니다. 제가 30년 이상 태권도를 수련하고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태권도사에 대한 오해의 많은 부분이 태권도 연구자들의 연구 부족과 무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태권도사에 대해서 논문 쓰고 가라데 유입론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서 일반적인 문화사를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도 없고 역사 연구에 필요한 한자,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한국 친일파들이 쓴 기록들이나 몇 개 읽고 자신들이 대단한 역사를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증거를 내세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져도 좋은데 깊이 있게 연구된 책들을 좀 읽고 자료를 찾아서 생각을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